가족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렇게 한번 가족을 꾸려보려고 그랬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또 구애를 했는데 이 거절당하는 이런 이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 간절함이 좀 남달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밀레 모작이죠. 밀레 모작. 이중섭의 그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거를 조금 이런 그림들을 사전에 좀 인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아빠가 아주 그 딸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감정 듬뿍 담아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오라고 신호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이런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 순간에.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런 그 못 이룬 것, 그것이 애틋함 이런 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를레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이 사람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리치 앤 페이머스 명사 뭐 부자 갑부 뭐 이런 거 럭셔리 이런 걸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농부하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 할머니 아주머니도 좋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고요. 그래서 뭐 시인을 만났으면 이 시인도 이렇게 그리고 그게 눈을 그렇게 뭐 높은 데다가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항상 그 옆에 주변을 이렇게 주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열에 구릿빛이 된 아스켈리에 이 사람이 농부죠. 이 잡고 있는 게 이제 어떤 거 괭이 같은 거 농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인물화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인물화 전통이라는 것은 농부와 서민과 대장장이와 이런 사람을 그리는 것들을 이제 말하죠. 물론 렘브란트는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포목상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렸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미술과 큰 차별점. 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성직자 그리고 정치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 렘브란트 이후에 또 네덜란드 인물화에서 커다란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으키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의식이 바로 여기 네덜란드 인물화에 투영되었다, 적용되었다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 경우에는 이 농부와 뭐 일하는 사람과 이렇게 그런 거를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어떤 그 고유성을 부여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아를레의 이 노인의 모습이고요. 펠릭스 레이는 의사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를레의 병원에 이 요양소에 입원했을 때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 주던 푸시킨 뮤지엄에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푸시킨 얘기 나오고 그러면 대체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슈스킨이나 그 모로초프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대단한 그 근대 미술의 그 콜렉터가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입을 해가지고 있던 것이 이 푸시킨 미술관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잘 아시다시피 고갱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제작을 한 거죠. 고갱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의 마음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친구가 또 온다. 멀리서 이렇게 온다. 나한테 이게 손님이다. 그 사람한테 그 좋은 그 선물을 선물로서 이 그린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습니다. 환대의 표시로서
아, 이건 선물이야. 이렇게 느낄게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단히 좀 이렇게 끔찍히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 굉장히 투덜대덜하고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긴 하는데, 이런 그림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게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꽃은 이렇게 시들어 있고요, 활짝 핀 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꽃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고갱이 와가지고 베르나르가 있는 초상이 있는 이 사람 고갱입니다. 이 그림은 이 같이 해바라기 그리는데 이 고호를 그려준 거예요, 고갱이.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아마 경로했죠, 이 고호가. 왜냐면 이 고호의 이 얼굴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광기에 사로잡힌 제정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표시가 되고, 그거를 이 고호가 알아차리고 불쾌를 넘어서 이게 이렇게 호의를 이런 식으로 갚는, 이런 어떤 배신감 같은 거를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이후에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이 고호가 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룰랭 부인을 그렸는데, 이 룰랭 부인을요, 이렇게 옆에다가 해바라기 2개를 놓고 삼면화를 만들겠다고 태유한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가정해가지고 이 편지를 이 기초로 해가지고 삼면화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판 굉장히 성스러운 그림이다. 성스러움은 바로 사람 앞에 이런 사람에 붙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우가 인식을 해가지고 옆에 이 해바라기 이런 걸 이제 머리로 구상을 했는데, 뭐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붙여서 작성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 이 사람은 뭐 모자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한쪽 눈밖에 없는 애꾸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뉴엔 시절에 이 감자 먹는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물 투상 습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림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이 고가 뉴엔 시절을 다 까먹고 이제 뭐 신앙도 다 까먹고 이게 세속에 그냥 막 투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 방법은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이 그림 오른쪽에 이 여인만 하더라도요, 입체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고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의 고호의 방식으로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그렸고, 난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아를러, 파리 이후의 시절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묘파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색깔 쓰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뭐 색깔 대조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색채 연구를 사실 많이 했죠. 그래서 나온 것하고 그림의 표현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그럴까, 그 특성은 이 보통 사람에 대한 것, 보통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 그거를 뭐 신분에 이렇게 따라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을 이 그림을, 이 과거와 1988년도 이 그림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이 그림은 포도원 아를르 인근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갖고
유일하게 팔린 거라고 그러죠. 안나 보흐렌에게. 프랑스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이 수집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진 보흐렌은 이 사람 고우의 친구예요. 브뤼셀에서 뭐 전시 초대를 받아갖고 이 출품을 이렇게 했죠. 해갖고 한 2,000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1,100원씩 치면은 한 220만 원 정도 되려나요? 200.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그 프로비넌스 소장 이력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작품이 이반 모로초프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모로초프는 슈스킨과 더불어서 러시아의 그 미술 애호가 커니서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오네. 슈스킨의 절친한 컬렉션에 소장을 했다. 모로초프가 구입한 거를 슈스킨이 다시 샀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볼셰비키 혁명 때 이렇게 국유화되었고 슈스킨은 망명이 됐고, 그래서 이 그림은 푸시킨 미술관으로 넘어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최종의 소장자는 슈스킨이죠. 슈스킨이 조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재산을 자기가 그 사업보다 아끼고 그런 마티스의 그림, 방코의 그림을 다 압류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걸 다 이제 그 빼앗긴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게 지금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더 이렇게 일을 하고 고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우가 밤낮 없이 산 사람이고요.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냥 그 단순히 어떤 행위로만 열심히 근면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그 정열과 예술 혼을 불사르면서 이게 사는 사람, 그거는 바로 그 어떤 종교 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사는 데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 소명에 대해서 포도원의 품꾼처럼 나도 살고자 한다. 또 논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땡볕이 있든 비가 오든 뭐 비바람이 불든 말든 간에 농부가 뭐 일을 해야죠. 그렇듯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는 뭐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포도원의 이 품꾼을 이렇게 그린 것, 뭐 품꾼은 아니고요. 이게 아를르 인근의 이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을 그린 석사장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는 여인이죠. 이게 특히 이 고뇌하고 울고 슬프고, 그래서 이 낮은 자들과 함께, 아픈 자들과 함께,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고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해를 못했고, 아마 어머니도 청혼의 허락을 받으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을 때 그 아버지 그 화만 이게 자초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거리만 그 확인하는 그런 그 기회,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렇게 보편적이지 일반적이지 않은 이 고의 이 선택, 그 선택, 가족을 꾸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그런 이제 문제는 남기기는 하지만은 고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낮은 데서 둔다는 게 그게 참 초인적이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고의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림 처음 선택해서 그리려고 그럴 때 나는 내가 30년간 살아오면서 세상에 진 빚을 갚으려고 해. 그것이 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다짐을 꺾지 않고 그렇게 우직하게 사는 것
참 그게 그 신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공감 능력이 참 특별한 그런 그 화가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다가와 맺은 말을 질 때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고의 자기 예술의 어떤 그 을 좀 집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림이니 뭐니 그림 뭐냐 그림. 우리 뭐 장황하게 여러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쓰고 막 설명을 했는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해. 야,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30살의 그 방고에게 제가 65이더라고요, 올해. 65에 이 사람이 배운다. 물론 고가 살아있으면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보면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는 거, 그 예수님을 대해주는 거, 거지하게 대해주는 게 예수님에게 대해주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 잡지 이런 거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전시도 많이 열리고 뭐 이런 정보를 접하면은 이게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그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 주는 글이 아닌가. 이 라파르트가 물었어요. 예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편지로 보내줬습니다. 다른 한 편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메타포에 능한데 잘린 버드나무 행렬은 구빈원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복지시설이에요. 사람들 행렬을. 그리고 어린 옥수수는 순수하고 유연해서 잠든 어린아이를 본다는 거예요. 길섭에 풀이 있어요. 막 풀이 이렇게 빈민가의 주민처럼 지쳐있지. 이게 길섭에 풀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 주민들, 가난한 사람을 생각을 했고요. 얼어버린 양배추는 뭐냐면은 낡은 쇼를 뒤집어 쓴 그런 그 여인들을 생각을 했어요. 이른 아침에 온수와 석탄을 파는 작은 상점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았어. 그런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구빈원에 있는 뭐 이게 행렬 그런 이제 작품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고의 작품 가운데 그 루트라는 게 있죠. 뿌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제작이 된 건데요. 그 나무 뿌리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 밖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거 보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땅에 뿌리가 천착이 돼야지, 착근이 돼야지 이게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데 착근되지 못한,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의 어떤 그 심정,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거를 이 고호는 직접 그리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을 직접 그리기도 했지만은 이런 메타포로서 그리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나무를 보면서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다는 게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 상상력도 좀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로제토 효과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서로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서 또 보듬어 주면서 생각하는 그 로제토 그 효과를 한번 우리가 소망을 해보고요. 자, 요약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운명입니다. 누구든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얻기 힘듭니다. 관계는 서로 어울리는 기술을 잃어가는 세태에 돌아볼 때 중요성이 명확해집니다.
무분별한 열정으로 비정상적인 것에 비범함을 찾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의 광맥을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속의 관계를 일깨우고 촉진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작품이란 껍데기 유대 관계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의 본성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예술가란 누구냐? 우리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자기 내면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상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작품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과의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